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아도 뭐 하고 있어요? 장문 영역을 하고 있는데 신유형에 맞춰서 지금 장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번 장문 동영상 강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사례를 굉장히 많이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장문의 거의 20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할 건 뭐야? 장문 두 가지 유형 중에 앞부분에서는 어떤 주제 관련해서 나의 experience, 경험에 대해서 썼죠. 지금 거는 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을 때 부탁 또는 초대 제안과 같은 그런 주제의 메일을 받았을 때 그걸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대한 내용들, 장문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이메일 내용은 하나인데 하나는 수락, 하나는 거절 이렇게 두 가지 양쪽으로 다 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물론 양은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강의하고 있는 저랑 지금 같이 작업하시는 선생님이랑 힘들어요. 왜? 양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야? 무조건 나한테 이런 게 최고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Vous avez reçu se faire part de votre ancienne école. 자, ancienne école 하면 이전 학교야. 이거 앞에 지상이 나오면 무조건 졸업생과 관련된 거예요. ancienne école 하면 자, 당신의 이전 학교에서 초대장을 받은 거야. 초대장의 내용을 보세요. Bonjour les anciens élèves. 이전 학생들, 즉 졸업생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졸업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근데 프랑스에는 어휘가 졸업생에 해당되는 어휘가 없어요. 그냥 anciens élèves예요. 졸업생들 안녕하세요. Le lycée Henri IV. 엉리 4세 고등학교. 실제로 엉리 4는 있는 고등학교예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들이 들어간다는 고등학교예요. 엉리 4가. 이 엉리 4 고등학교에서 organise une soirée agréable. organise가 나오면 거의 90% soiré가 나와요. 뭔가를 조직한다, 즉 개최한다는 뜻이에요. 수아레 그러면 저녁 시간에 먹고 그다음에 마시고 춤도 가볍게 추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저녁 시간에 한때를 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수아레라고 표시를 해요. 우리말로 번역한 걸 찾으면 무도회 이렇게 나오지만 개념을 그렇게 잡고 계세요. 그런 수아레를 열려고 해요. 아주 안락한 뿌허부, 여기서 물론 졸업생들이에요. 졸업생들을 위한 그런 안락한 아주 좋은 무도회를 저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Vous pouvez passer un moment inoubliable. passer un moment 그러면 어떠한 시간을 보내다야. 그런데 inoubliable 그러면 잊지 못할이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passer un moment inoubliable. 이거는 우리 장문 앞쪽에서 봤을 때 내가 어느 뭐 외국을 여행을 했거나 또는 어학연수를 갔거나 해서 거기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쭉 쓰고 맨 마지막 끝에다가 나는 잊지 못할 시간을 또는 잊지 못할 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쓸 때 passer un moment inoubliable 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표현이라고 해서 다른 데 못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건 꼭 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당신의 까마가드 클래스. 자, 학급 동료야. 학급 동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에 vos professeurs. 그리고 당신의 은사죠. 은사님들과 함께. Il y aura une dégustation de vin. 자, dégustation 그러면 시음회예요. 포도주 시음회가 있고 de fromage, 치즈 시음회가 있어. 그러니까 시음회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졸업생들 모아놓고 간단하게 마시거나 치즈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Vendredi 23 avril, 4월 23일 금요일. Merci de confirmer votre présence par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당신의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초대장이야.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온 초대장이야. 졸업생들 초대하는 거죠. 자, 지시사항에 보면 Vous répondez à l'école. 학교에 답변을 보내는 거야. Vous acceptez. 수락을 해야 돼. Vous acceptez son invitation. 학교에서의 초대를 수락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야, 쓸 거. 그러니까 이
보내는 이메일에다가 수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블라흐맥스의 초대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 감사해. vul리빠갈레 그리고 학교에다 뭘 얘기해요? activité vous voulez faire. 당신이 거기에 이날 갔을 때 하고 싶은 활동들에서 써야 돼. 이게 가장 어려워요. 내가 졸업한 학교에 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겠다라는 걸 써야 되는데 얼핏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이게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학교와 관련해서 내가 졸업생 입장에서 갔을 때 수락을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염두에 미리 둬야 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쭉 봅시다. 이런 식이야. 먼저 인사말이나 초대장을 잘 받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든 수락하든 먼저 잘 받았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초대에 대한 감사도 해야죠. 여기까지는 수락과 거절과 상관없이 다 써야 돼. 자,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야. 저녁 파티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언급하라고 했죠. 자, 기꺼이 저는 초대에 응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말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활동을 써야 돼. 그러면 학교라는 특성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특성은 뭐야? 내가 공부했던 교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배웠던 선생님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재학생들도 있을 거야.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활동과 엮어야 돼. 즉 은사님을 만나거나 나같이 공부했던 최근 친구들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 여기다가 졸업생들과 함께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홍콩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도 돼요. 다음 결말, 많은 졸업생들이 파티에 참석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어떤 것에 대해서 부탁이나 제안, 초대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훨씬 더 어렵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맨 위에 파리 le 14 avril 2025 2025년 4월 14일 없어요. 자, 이거 늘 질문하는 거죠. 이메일을 보내는데도 꼭 장소와 날짜를 오른쪽에 써야 되느냐. 이거 배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 내가 어떤 주로 편지를 쓰는 글이에요. 왜? 내용이 길기 때문이야. 그리고 공식 어떤 그런 느낌을 쓰기 때문에 꼭 오른쪽 위에 쓰는 장소랑 날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도 편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래 이메일 양식에는 이게 다 정해져 나오잖아. 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 그걸 굳이 오른쪽 위에 쓰게 하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점자 중에. 그러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나 적어서 쓰세요. Bonjour. 자, 인사말 처음 시작이야. Très votre invitation. 당신의 초대를 잘 받았어요. 자, 이래놓고 뭐에 대한 초대인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à propos de를 써요. 뭐에 대한 La soirée pour les anciens élèves. 졸업생들을 위한 수아레와 관련된 당신의 초대를 잘 받았어요.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내용을 쭉 전개할 거잖아. 그래서 맨 앞에 d'abord 우선이란 연기사를 썼어요. 우선 je vous remercie. 자, je vous remercie 동사 원형이야. 뭐뭐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뜻이죠. prendre en considération이라고 됐어요. 고려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거 여러분 고려하다가 동사가 뭐 있어요? considére라는 동사가 있어. 이거 한번 찾아보면 금방 나올 텐데 considérer 역시 고려하다예요. 똑같은 뜻이야. prendre en considération이나 considérer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사화 시켜서 명사로 쓰고 앞에 prendre를 쓰잖아요. 그러면 왠지 공식적인 오피시엘한 느낌이 확 들어요. 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보내온 거잖아. 그래서 prendre en considération이라는 표현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sidéra라고 써서 틀린 건 아닌데 만약에 채점관의 입장이라면 여기에 더 손을 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쓰는 방식들이. Les anciens élèves. 졸업생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en recevant cette invitation, en ANT죠. 이 초대를 수락받으면서 저번에 얘기했죠. en 다음에 동사 원형 뒤에 ANT가 붙으면 제롱디프라고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때 뭐 하면서라고 얘기했죠. 이게
장문에서 표현을 자꾸 다른 표현을 써야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아두에서는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배양배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꼭 써야 돼. 따라서 지금부터 저거를 알아두는 게, 익히는 게 중요해요. Je me suis souvenu de, se souvenir de, 무엇이 기억나다죠. 이제 저 과거, 복합과거니까 Je me suis souvenu de, beau souvenir,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기억이 생각납니다. 뭐가? De nos années scolaires. années scolaires 그러면 학창시절이라고 보면 돼요. 학창시절 때가 아름다운 추억 뒤에 떠오른다는 얘기야. 지금 학교에서 온 저걸 메일을 받으니까 J'accepte votre invitation avec plaisir. 기꺼이 당신의 초대를 수락할게요. 자, 학교에서 보낸 졸업생들 모임에 수락을 한다는 그 간단한 것을 최대한 이렇게 느린 거예요. 이게 느릴 수 있는 맥시멈이야. 이 다음부터는 여기에 가서 내가 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바로 저녁 파티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 좀 전에 봤던 은사들 또는 친구들과 최근 소식, 현재 재학생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많은 졸업생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매주마다 끝난다 그랬죠? 보세요. Comme cela fait plus de 10 ans que. 자, cela fait 뽀빠빰 기간 끄요. 뭐뭐 한지 얼마가 되었다죠. 그래서 이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뭐 한지 Je n'ai pas vu mes anciens professeurs. 내 은사님들을 보지 못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은사님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요. 나는 대뜸 J'aimerais rencontrer mes anciens professeurs 이렇게 쓰면 너무 뜬금맞잖아. 그래서 부드럽게 은사님을 보지 못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J'aimerais 뭐뭐 하고 싶다라고 Je voudrais, j'aimerai라는 조건법 현재를 쓴다 그랬어요. 꼭 외우셔야 돼요. leur présenter mes remerciements. 선생님들에게, 은사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Et puis, 자, d'abord 앞에 나왔었고 그 다음 내용 나올 때 et puis를 썼어요. Je voudrais aussi 또 rencontrer mes anciens camarades de classe. 내 이전 학급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왜? Pour avoir de leurs nouvelles.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최근 소식을 알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재학생이라고, 그냥 재학생은 뭐라고 쓰냐? 무슨 엘레브 프레정이냐? 아니에요. 그냥 엘레브라고 쓰면 돼요. 졸업생일 때 앞에다 엉생을 붙이면 되는 거야. 예,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 부분을 여기다 써도 돼.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결말이야. J'espère que beaucoup d'anciens élèves viendront pour passer un moment agréable. 많은 졸업생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러 왔으면 좋겠어요. 맥시하고 이름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통틀어서 전반적인 장문을 이렇게 하면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을 가능하면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틈을 주는 게 좋단 말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역시 약 100단어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충분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번엔 수락을 봤으니까 거절이 수락보다 훨씬 쉽다는 걸 제가 입증해 보일게요.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근데 여기서 보면 refuse가 나왔어. 거절을 하래요. 오케이? 자, 내용은 똑같아. 중요한 건 뭐야? refuse라면 왜 거절하는지 expliquer pourquoi. 이유를 설명해야 돼. 앞에 것과 똑같아요. 거절할 땐 똑같아. expliquer pourquoi가 나와야 돼. 그리고 proposer des événements que les anciens élèves vont aimer. 졸업생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이벤트를 제안해. 이거는 학교에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제안을 학교에다 해야 돼요. 이게 일반 개인하고 하는 건 달라. 그래서 앞에 것과 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역시 인사말 초등말 그대로 다 써. 달라지는 건 요거야. 요 부분만 달라져요. 불행하게도 이번엔 내가 초대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유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돼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졸업생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를 뭔가를 제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 재학생과 졸업생의 만남. 오케이? 소통. 그들과 진로와 관련된 조언. 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뭘까? 졸업생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재학생들은 절대 사회에 대해서 현재 접할 기회가 없잖아. 그런 경험들을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행사를 맞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다음엔 꼭 참석하고 좋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 라고 뜻을 맺으면 돼요. 자, 이런 내용으로 그럼 프랑스어를 어떻게 장문할 것이냐? 똑같아. 자, J'ai bien reçu votre invitation à propos de la soirée pour les anciens élèves. 자, 여기까지 제가 하나도 안 바꿨어요. 수학과 똑같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야. 그냥 하나만 외울 수 있으면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수락이든 거절이든 똑같이 쓰이는 문장이기 때문에 저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D'abord, je vous remercie de prendre en considération les anciens élèves. 이거까지 똑같죠. 다 똑같아. En recevant cette invitation, je me suis souvent de beaux souvenirs de nos années scolaires. 자, 약 30개에서 40개 단어가 수락과 거절에서 똑같아요. 이런 꿀이 어디 있어? 이거 하나만 외워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뭘 들어도 시험 보기 전에 시험에 제발 이거 나와라. 이거 나오면 시험 보면서 휘파람 불면서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거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해야 돼. malheureusement, 불행히도란 뜻이야. malheureusement, tu peux pas accepter votre invitation. 당신의 초대를 수락할 수가 없어. cette fois-ci. 이번에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cette fois-ci를 왜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야. 단어 수로는 하나, 두 개밖에 안 돼요. 짝대기로 트레이닝으로 연결됐으니까 이거 한 단어로 취급해. 그러면 cette fois-ci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실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cette fois-ci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때는 내가 웬만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는 거야. 이번에는 이란 말이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내가 학교나 이런 행사에서 뭘 하는 걸 적극적으로 내가 협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한 달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뉘앙스 때문에 쓴 거야. car tu dois partir en voyage.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partir en voyage 역시 외워야 돼. 그런데 어떤 여행이야? d'affaires. 여태까지 여행하면 다 거의 다 가족용이었어요. voyage de famille였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voyage d'affaires. 업무상 여행이야. 이게 출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점점 이제 그 학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가 조금씩 배양 배도 물론 다 이제 일상 생활에서의 어른들의 그런 이야기지만 아두도 살짝 요거 직장 생활로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자, à partir du 20 avril jusqu'au 25 avril. 자,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돼. 지금 분명히 출장이 언제야? 22일부터 25일까지예요.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건 이 날짜를 쓸 때 초대하는 그 행사가 개최되는 그 날짜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 행사가 날짜가 출장 기간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거를 다른 숫자 썼다고 해서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틀리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en fait 이제 내가 학교에다가 뭔가 이제 나는 못 간다라는 말 앞에서 썼잖아. 그리고 다른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En fait, 사실, j'ai parlé avec mes anciens camarades de classe. 내 이전 졸업생들과 이야기를 했어. à propos de cet événement. 이 행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ils souhaitent, 동사 원형이야. 뭐뭐 하길 바라다. 그들은 만나길 바래. 학생들을 만나길 바래요. qui étudie à l'école.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à présent. 현재로서란 뜻이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내가 푸른 거예요. 재학생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푸른 거야. 그런데 실제로 쓰면 이거 그냥 étudiant 또는 élève. 그냥 그렇게 써버려요. 굳이 à présent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앞에 엉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비교가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à présent 그러면 현재라고 하나 수거적 표현을 집어넣는 거야.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이게 재학생이니까 풀어서 쓴 거니까. 이렇게 쓰면 단어 수가 늘어나긴 해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어. 자,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학교에다 뭔가를 제안하라고 쓰라고 했잖아요. 그게 졸업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학교에다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 재학생들과 만남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슬쩍 빌드업을 한 거야. 내가 졸업생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졸업생들이 재학생들과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
라고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제안하는 거야. 오케이? Ils veulent parler avec eux.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Des intérêts des jeunes. 젊은이들의 관심에 대해서. 그리고 Ils pourront les conseiller sur les carrières d'avenir. 미래 경력. 이게 바로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고를 할 수 있어. 누가? 졸업생들이. 자, 그리고 et puis 역시 연기사 썼어요. Ils veulent également faire des jeux avec les jeunes élèves. 젊은 학생들과 게임을 하고 싶어해. Comme un bras de fer. 팔씨름이죠. 팔씨름과 같이 그런 pour passer un moment amusant. 재미있는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 팔씨름과 같은 게임을 재학생들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보면 아유 놓친 애들 좀 뭐해 다치면 어떡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진짜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느끼고 싶어요. 나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대학에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만남을 하는 날이 있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체육대회를 먼저 해. 그리고 축구, 농구 이런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가서 밥 먹고 술 한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막 60대 애들이 이 20살 된 애들이랑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봐. 잘못하면 이렇게 한번 저쪽 골대로 가면 못 돌아와요. 니마 다리를 건너지 마오야. 못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들 하고 싶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게 아마 그게 졸업생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향수, 노스탈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행사까지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을 집어넣은 거는 내가 학교에다 뭔가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재학생들과의 만남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부족해. 그래서 또 다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자, 이제 맺은 말이야. J'assisterai à l'événement la prochaine fois. 다음번에는 행사에 내가 참석할게요. 오케이? 물론 여기다가 je vais assister를 써도 되고 그냥 j'assiste를 써도 돼. 근데 이거 쓰면 뭐예요? 단순미래죠. 그러면 시제를 다양하게 썼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져. 그래서 시제를 근접미래 썼으면 단순미래, 단순미래 썼으면 근접미래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게 좋아요. J'espère que cette soirée sera un grand succès. 나는 비록 못 가지만 학교에서 벌인 행사가 에벤누멍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맹성하고 이름을 쓴 거야. 자, 어때요? 자, 내용을 보면 벌써 아까 수락보다 꽉 차 있죠. 내용이. 바로 이거야. 이 제안하는 부분이 훨씬 양이 많고 서론 부분도 거절했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양이 확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게 오히려 한번 암기해 두면 거절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생각하기는. 그래서 하지만 모든 시험이 거절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메일을 놓고 수락과 거절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외우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수락과 거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앞에 들어가는 인사말에 들어가는 내용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졸업생들 입장에서 초대하는 거에 행사에 대한 관련된 수락과 거절에 대해서 장문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유사한 게 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왜? 나왔던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u revoir et à la prochaine.